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8년 현대자동차 아이솔티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에 잠깐 차량을 옮기면서 군데군데 여러분 모르게 엿봤어요, 이 차량을. 근데 아쉽게도 어떤 외형의 흉측한 모습이라던가 우리가 좋아하는 맛 좋은 부식의 상태라던가 이런 젠장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완벽하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단 수출 기준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다시 재판매 된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은 많이 복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면 무난하게 매집도 가능하고요, 무난하게 바이어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이상한 걸 의심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중고차 수출 박준규님, 그렇게 대한민국의 썩은 차들을 바이어들이 사간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파는 게 양심에 걸리지 않나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이 차량 금액들 이사님 오셨어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적정 금액에 매집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우리가 국내에 거래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다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이 친구들에게 속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사실 그래요. 이 차량이 지금 주행거리만 많을 뿐이지 국내에서 왜 거래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국내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량들을 이제 우리 같은 업자, 우리가 말하는 업자, 소위 수출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차량을 매집 후에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 차량들이 쓰레기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고 외형만 좋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차량 호수의 가치, 그들이 할 일을 충분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따지고 보면 밖에만 달려 있는데 이게 그런 차만 보내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에어컨 작동이 되고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들 이상 없이 다 작동이 되고 훌륭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 친구들의 단점은 이렇게 외관이 흉물스럽거나 혹은 이렇게 본네트에 광이 나지 않거나 혹은 주행거리가 미친듯이 많은 그런 단점만 있을 뿐이에요. 자,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오해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 주행거리 봐봐요. 27만 7,595km. 여러분들은 이런 차 있잖아요. 싸게 줘도 안 사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내수가 됩니까?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형성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금액 자체가.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죠. 이런 것들 말끔히 청소해서 이 친구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탄다고. 이 시트가 찢어졌죠? 이거 복원할 것 같죠? 절대 복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저것 감안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즉 낙가마, 즉 중개 무역 상인들이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알맞는 금액에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핸들링은 바이어들이 갖고 있고요. 모든 주도권은 바이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를 국내에서 300만 원에 거래되는 이 아이솔티 이 차량을 나는 500만 원 받을 거야, 500만 원 내놔라 하는 순간 바이어들은 이 차를 구경하지도 않습니다. 바이어들이 원하는 이 차량의 금액은 대충 100 초반 혹은 100 중반이에요. 그런 금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투박한 지식으로 마치 제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사기꾼인 양 그렇게 취급하시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정 수준의 금액에 파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어떤 분은 그런 정말 DOG 쓰레기 같은 그런 차들을 팔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냐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차량들 폐차시켜 가지고 과연 이득이 있을까요? 혹은 이런 차를 해외로 수출 보내로서 우리가 또 달러 국위 선양도 하고 외화벌이도 하고 그런 게 더 나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게 실업에 실제 이 업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팔은 안쪽으로 굽으니까요. 내가 무슨 자기가 있어서 팔이 바깥쪽으로 굽는 건 아니니까. 자, 각설하고요. 자, 지금서부터 이거 차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좀 납득을 시키고 싶었는데 언변소리 활발하지 못하니까 납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2008년 현대자동차 아이솔티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본네트 어떤 외부의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충돌 방지석 같은 게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런 안전석을 살짝 비껴가 가지고 범퍼와 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도료가 여기 이렇게 맞묻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분께서는 대체적으로 상태가 좋진 않지만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차 혹은 주차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그런 수행 중에 발생되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따지면은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찌그러지거나 휘어진 부분들은 대부분 딱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됐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니 내가 무슨 사고 전문 분석가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써 통밥이 있으니까, 연연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지 죄송합니다. 추론해 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면부 보네트. 이게 출고 때 역시 결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어떤 차주분께서 잔재주, 즉 어떤 뭐 꾀를 혹은 뭐 어떤 사포 같은 걸로 막 문질러 가지고 보네트를 벗겨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출고 때 이후 어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무광 형태, 무광 시트지를 바른 느낌, 그런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 받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보세요.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네. 저는 국내 분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속사포처럼 내뱉어야 돼. 지금 이분께서는 저에게 E카운트 버스를 사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내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차 거래하지 않아요. 오직 국내에서 차량을 매집 후에 해외로 수출 보내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자, 이쪽 휀다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형태가 많이 왜곡되진 않아요. 왜냐면 찌그러짐과 동시에 거대한 충격이나 기수로 인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도장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약간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수출 기준으로 수출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자, 전체를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차량에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지? 이게 웃기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량의 매집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면 내 거는 사지휠 달려있고 무사고에다가 외관이 다른 차들보다 깨끗하니까 50만 원 더 주세요. 그건 너의 꿈. 요즘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지 이게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로 따지고 보면 약간 좀 웃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네 형처럼 편한 거야. 마치 자기 동생처럼 되게 대화가 자식과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그 기존 금액을 불러드려도 역으로 거기서 플러스 30, 50을 막 알파시켜 스스로 뭐가 좋고 내 거는 휠을 뭘로 튜닝을 했고요. 안쪽에 뭐 오디오도 뭘로 튜닝을 했으니까 그거서 30만 원 더 주실 수 있죠? 아니 못 줘요. 미치겠어요. 그 외부 튜닝들 같은 것들 저도 물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타이어 일주일 전에 간 거 저도 그 타이어 가격 다 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바이어들이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바이어들은 여기 트레이드가 없어도 그냥 사가요. 그리고 심지어 트레이드가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도 돈을 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무리하게 마치 동네 형, 오빠, 삼촌이 그런 것처럼 좀 더 달라고 그렇게 땡깡 좀 부리지 마요. 나 죽겠어 진짜로요.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리는 그 금액 자체가 기준이자 제가 매집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하게 저한테 뭐 20만 원 더 줘요. 아니 진짜 이게 뻔뻔한 게 뭐냐면 당연히 30만 원을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때로는 머리가 아질아질한데 그래도 뭐 제가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안 올려줘요 저는. 결국에 제가 최초에 말씀했던 그 금액에 매집을 하곤 한답니다. 자, 지금 현대마크가 이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죠. 예뻐. 야, 이 현대마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현대차를 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현대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길 기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물론 현대뿐만 아니라 뭐 기아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어디 삼성 어딨어? 삼성도 있고 저렇게 대우도 있고 대우 어딨어? 대우 없네. 대우 없네. 대우 없네. 대우 저기 있네. 저 대우. 저 대우 마티즈 하나 있죠?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무슨 저 일본 매국노처럼 저렇게 앞잡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약간 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수석 가보도록 할게요. 해치백이죠, 여러분들. 이 i30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유럽 쪽에 이게 진짜 이게 뭐 약간 유로파 스타일 같나 봐요.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저 유튜브 많이 봐요. 잘 봅니다. 보다 보면은 유럽 영상에는 i30가 꼭 한 대씩 껴 있더라고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꼭 하나 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i30가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그리고 소울 차량도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물론 제가 해외여행을 직접 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직접 간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소울 차량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주로 이제 외국 음악 영상이라던가 뭐 길거리 공연, 뭐 악기 연주,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냥 외국의 문화에 관한 것들. 하지만 문화 전혀 몰라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내가 수출 보냈던 차량들이 저기에서 미친 듯이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어떤 국위선양 혹은 자신감, 뿌듯함, 보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낀답니다. 자, 조수석은 안타까워요. 살짝 요런 것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 주차보다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기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어떤 외부의 큰 차량과 함께 이 차량이 부딪힌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갔어요. 이거 받고 아마 도망가는 쪽 같은데, 정확히 모르죠. 뭐 차주분이 있을 수 있는 사고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시안이 넓지가 않습니다. 자, 쭉쭉쭉 전체적으로 조수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런 기스들이 있죠. 이런 기스들은 제가 봤을 때 기스가 아닌데 닦으면 없어지나? 그렇죠. 이런 기술들도 역시 차주분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차량들이 이렇게 유턴하면서 혹은 이 차량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발생됐다. 왠지 알아요? 여기보다는 지금 이쪽이 쏙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맞닿는 부분보다도 쑥 끝부분에 쑥 들어와서 좀 더 깊게, 모르겠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이거 또 아는 척해가지고, 야, 너 개뿔도 모르면서 그 자꾸 아는 척할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음속에 그 언어들 접어두도록 할게요. 자, 하부 부식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끔해요. 이뻐요. 좋습니다. 야, i30, 야, 이거 i30 이렇게 부식이 없지? 이거 부식 아닌가? 부식 아니네. 언더코팅이네. 야, 신기한데요? i30에 이렇게 부식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괘씸할 정도로 부식이 없는 상태를 볼 수가 있네요. 괘씸한데? 잠시 후에 다른 부식이 어디 또 산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i30 이거 유럽 기준에 맞춰가지고 부식을 안 나게끔 정교하게 만들었나? 신기하네. 진짜 부식이 없네. 여기는 지금 이 현상 같은 경우 부식이 있는데 판금을 했구나. 이 현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금 도장을 하고서 그 안에 부식면이 제 차 안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도장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니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본네트 열어가지고요, 전면부 사구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 진짜 고프다. 여러분들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요. 지금은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자, 본네트 열어서 본네트 안에 자, 등치에 비해서는 엔진이 약간 약소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DOH16 볼트, 아니죠, 밸브죠. 밸브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i30 막상 타보면 힘이 좋더라고요. 제 느낌상 그래요. 예전에 이 차량이 요로단 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택시가 아니라 i30 차량은 사서 많이 탁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i30는 차량이 좋다, 묵직하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전면부 본네트 어디 있니? 본네트에 그 스티커 네임 없나? 어디 있니? 없네. 그렇죠. 이쯤 혹은 이쯤에서 스티커가 있을 법한데 전혀 없다는 것은 이 본네트가 혹시 탈부착이 됐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나사선에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지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니다 다를까. 그렇죠.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살짝 벗겨졌죠. 이 밑에 볼까요? 아이고, 여기는 그냥 거의 심지어 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나사선을 마구마구 풀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도장이 다 벗겨지고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나사선이 살짝 벗겨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그렇죠. 출고 이후에 어떤 이 본네트의 수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탈부착했구나. 하지만 이 차량의 이 본네트는 수리한 본네트가 아니라 출고 이후의 그 본네트가 아닌
부품용 본네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리콘 자체가 없어요. 자, 보이시죠? 이 부품용으로 출고된 이 본네트, 이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묻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1년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같은 현대차로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좋겠죠. 슬슬 이제 발음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특성을 알고 있죠? 저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중첩이 되고, 배가 몹시 고파지고 막 위액이 나오다 보면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게 현상이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자, 그럼 어때요? 실리콘 쫙 보이죠? 요런 실리콘들. 보이시죠? 요런 실리콘의 흔적들. 보이시죠? 요런 실리콘의 흔적들이 바로 오리지널 본네트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실리콘 있나요? 없죠? 실리콘 없죠. 요런 없는 형태들이 비로소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 아닌 부품용 본네트다라는 걸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다 풀렸어. 펜다와 워시의 경계면에 이런 식으로 도장이 다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지면 역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프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 반복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지지지지 뭐 이런 식으로 떠떠떠떠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이 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배고플 때 그런 현상들 되게 많이 일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결론은 났죠. 본네트 양쪽 휀다가 탈부착이 된 그런 형태다. 인사이드 판넬, 인사이드 판넬도 나갔네요. 지금 저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망치질로 덕지덕지 망치질 해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통해 가지고 요 안에 용접해 놓은 흔적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저는 다 보여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쪽은 어떤가요? 요쪽도 괜찮네요. 이쪽은 비교적 괜찮은데 이쪽이 심하다. 이쪽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데도 다 무슨 검은색 코팅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사고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 시커멓게 뿌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결론은 뭐 뻔하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어떤 측면적 조수석 전면 측면 쪽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면서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다 갈렸다. 요 휀다도 갈린 이유가 아마 요쪽도 사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쪽이 좀 더 심하게 난 것 같아요. 요쪽은 살짝. 어쨌든 전면 추돌로 인해 가지고 본네트와 양쪽 휀다가 갈린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닫을까요? 뭐 안 닫으면 뭐해? 이쪽에서 닫아야지. 뭐 다 봤잖아요. 다 봤죠? 아이솔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서 아이솔티만 치면은 미친 듯이 많은 영상의 개수가 존재한답니다. 자, 트렁크 버튼이 없을 때는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또 손으로 눌러 신공을 해야죠. 눌러 이런 식으로 누르다 보면은 또 열린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심하지? 자, 여러분들 이 차량은 특징적인 게 지금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저 앞쪽까지 냄새가 다 갈 텐데, 차주분의 코는 무코였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냄새, 무모증이 아니라 무콩증의 무코였나 싶네요. 지금 스팟 자국이 상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팟 자국이 이런 라이트를 이용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고를 어떻게 봐야겠죠? 못 보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방편으로 요 웨더 스트랩을 탈착해 가지고 또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펜다 쪽 경계면만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차량들은 스팟 자국을 이 안에서 상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스팟 자국이 하나도 안 보이지? 보이죠? 아이고, 안 보이다가 이렇게 가니까 살 다 보이네요. 스팟 보이시죠? 스팟. 그래, 보이죠? 스팟 자국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상계에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은 사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잠깐만, 이거 잠시 끼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를 뜯었는데 스팟이 살아있다.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해치박 같은 경우는. 왜냐? 여기만 판금이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타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수석까지 뜯어보는 거예요. 자, C필러 뜯어보니까 말끔하죠. 스팟이 여러 군데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차량들 이렇게 앞뒤를 검수가 완료됐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이 차량은 무사고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된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살짝 잘라가지고 훅 들어갔는데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 판금을 했다. 그런 건 이제 사고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면 사고기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사고 유무 체크를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이런 채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뭔가를 퍼드리고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열일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자고요. 자, 뒤에 후미 쪽 깔끔하죠. 어떤 외부의 충격 혹은 충격받은 부분을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 즉 흔적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에요. 말끔해요. 이런 것들이 딱 오리지널이고요. 만약 이 뒷부분에 망치질로 미친듯이 두드려놨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놨거나 용접을 해놨거나 혹은 실리콘을 미친듯이 바보처럼 발라놨다면 그 차량은 뒤쪽에 후미 쪽에 사고가 있네 라고 인식해도 무방합니다. 자, 닫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탑승해 가지고요 이것저것 해보도록 할게요. 또 20분이 흘렀네요. 말을 하다 보면 이 진짜 워프가 돼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항상 느껴요. 과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나이 20분 나이 30분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이솔트 한번 착자감 맛보도록 할게요. 안착감. 왜냐면 이게 유럽 쪽에서 굉장히 선호한다는 차량이라서 제가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 뒤쪽에 앉아봤는데 그닥 유쾌하진 않네요. 느낌이. 지금 이거 어디까지 빼놨죠, 위자를? 만약 위자를 운전 수준으로 적정히 앞에 위자를 뽑아놨다면 뒤에 자리가 좁지는 않네요. 이렇게 막 넓게 앉을 수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앉는데 넓게 앉을 수는 없고요. 살짝 비좁긴 하네요. 트렁크가 없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주차가 용이하고 뭐 유로폼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겠죠? 잘 팔리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운전석 탑승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운전석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한번 맛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아이솔 데키는 이런 식으로 현대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핸들 왜 이러지? 핸들이 약간 좀 묵직하네.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종특인가? 자, 주행거리 277,595km. 기름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자, 왼쪽 핸들 리모컨,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올드한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세련된 느낌도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딱 그냥 2008년 느낌이에요. 2008년에서 2010년 느낌?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완전 올드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여러 가지 대우 차종들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이뻐요. 역시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은 현대가 잘 뽑아내는 것 같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또 너 뭐 하고 있니? 아니다 될까 오늘도 또 변함없이 동전을 찾아서 지금 저희 눈이 여기저기 상게 있는 거. 이거 동전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이 친구는 뭔가 나요 냄새가 지금.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뭔가 왜냐면 여러분들 동전은 있잖아요. 냄새가 진짜 난다니까요. 자, 비상금이 뿅 영떨이 뿅. 일단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만 비춰볼게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만 비춰볼게요. 왜냐면 자꾸 잠깐만요. 자,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저 감자깡 냄새였나? 아니, 돈 냄새가 나는데 이거 신기한데. 잠깐만요. 저 뭐지 저거? 잠깐만, 이게 돈 냄새가 진짜 여러분 다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딘가에 이 차량은 어딘가에 돈이 있긴 있어요.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맘먹고 찾으면 이거 동전 어디서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상태야. 근데 이거 어딘가 분명히 동전이 있어. 냄새가 나, 냄새가. 진짜 이거 여러분. 저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이쯤에서 영상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동전 찾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를 아시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크락션 소리 한번 눌러볼게요. 크락션 소리. 괜찮아요. 좋다. 나름 나쁘지 않고 훌륭해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 빠지니? 됐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편집이 없다 보니까 다소 루즈한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유튜브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수가 영상이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도 심심해가지고요, 제 영상을 편집해보면 여기서 이런 거 띠용 놓고 여기서 우악 이런 거 넣으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루즈하더라도 여백임이 그것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백임이 뭔가 있는 듯한 없는 듯한.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가래 작업했어요. 가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다, 이거라도 먹자.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온하게 녹아들기 기원합니다. 언제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줄기 희망 우리가 버리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이라는 단어가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이라는 파랑새가 훨훨 날아서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몸도 모두가 하나같이 긍정의 엑기스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쟁이, 사실 관심쟁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건 취소할게요. 여러분들의 항상 사랑이 그리운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긍정의 때가 항상 몸에서 마구마구 쏟아지길 기원합니다.